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4일 오후 1시 26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서울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화천대유 뇌물수수 사건에 전 성남시 본부장이 연루되어서 구속되었다면서 3,000여 명 성남시 공무원과 1,500명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당시 시장이던 제게 있는 것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3,000여 명, 1,500명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이렇게 숫자를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숫자가 여기 왜 나왔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제도의 한계든 제 부족함이든 민간개발 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해한다.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기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제도 한계와 국민의힘 방해 때문에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것은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건 완전히 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방해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지시에 의해서 유동규가 설계를 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뺐기 때문이냐, 이거 수사로 밝혀질 겁니다. 이 말이 결국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 방해 때문에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것은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게 전부 다 상호 모순됩니다. 제도의 한계 없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의 한계가. 그러니까 제도에 떠넘기고 국민의힘에 떠넘기고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가지고 당분 이래 최대의 취적이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맞는 이야기, 그 순간에 자기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앞뒤 맞춰보면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은 불안해서 하루도 단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람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의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량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사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반품 운동이 지금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바뀐 과정을 한번 봅시다. 지난달 중순만 하더라도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었다. 성남 시절 최대 취적이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척건이 아니다.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는 30분 넘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자 제가 사랑하는 성남시의 최대 취적이다. 최대 취적이라고 했어요. 말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도적 한계에 완전히 개발 이익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했어요. 4일 전에는 휘하 직원이 상도에서 벗어났다면 당연히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30일 TV 토론회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연구 산하기관의 중간 간부가 다 척거리면 척거리 미어 터질 것이다. 그 사람이 제 선거를 도우거나 사무실 집회하는 것을 도왔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또 선거를 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9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금한영 방패 뚫은 이재명과 유동규의 투트랙 비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는 등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 경기지역 공약 발표 뒤엔 기자들과 만나서 성남시장을 도운 것은 맞지만 또 앞에 말을 또 부정합니다. 경기도에 와서는 딴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에 생긴 일 아닙니까? 그때는 지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지사는 국회 기자회견 때는 지난 8월 14일, 9월 14일입니다.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가 지난 27일 제주도를 찾아가서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시간 끌려는 적폐들의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는 검찰 수사를 놓고 이 캠프 측 인사가 뭐라고 논평을 했느냐? 수사 의도가 최소한 윤석열 편이든가 이재명은 싫다든가 이런 맥락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충 한번 내다보면은 이제 특검으로 갈 거냐 아니면 후보를 사퇴할 거냐 하는 이제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경찰 수사도 그렇고 너무 늦게 시작되어 가지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이낙연 후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불만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의 내부가 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은 이제 정권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죠. 문재인 세력 그리고 민주당 세력이 할 수 없다. 이낙연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사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적 차원의 수사 방해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부정선거인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느냐 안 느냐는 거겠죠. 그런데 코로나 4.13의 계엄령 사태로 광장 집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집회 문제로 한 번 또 격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지율이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지지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왜냐? 이제 검찰, 경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어차피 정권 바뀐다 하면은 용감하게 수사를 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지지율이 안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경찰, 검찰이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지율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 누가? 바로 언론의 보도, 야당의 폭로 이런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 세력이 계속 버티느냐, 그 세력 안에서도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고 나올 거냐, 아니면은 이재명 세력이 저렇게 직별하는 걸 보고 반대쪽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도 그럼 직결하자 이렇게 나올 거냐. 특히 호남이 그동안에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지지하는 그 결집도가 한 7, 80%를 넘었습니다. 거의 한 80, 90%인데 그걸 바라보던 경상도도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는 저 호남 사람 정도의 결집도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호남 대 경상도로 이렇게 진영이 갈릴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펼쳐져 있지만은 아마 3월 9일에는 국민들이 분노 투표로서 이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